여러분들 이제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 모시기 전에 오늘 이 행사 진행하는 동안에 플래시는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또 눈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까요.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면 아닌가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지금 450석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이건 중계를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우리끼리 또 이야기를 아주 은밀하게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들 조금 더 깊은 얘기들까지 제가 한번 많이 물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질문 기회를 끝에 좀 드릴 텐데요. 예, 대신 아시죠? 항상 이 영화를 보셨으면 더욱더 아실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끼리만 갖고 있는 어떤 마음으로 어딘가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일러 자제 꼭 부탁드립니다. 같이 인사를 하시죠. 네, 저희 인사하고 자리 앉을까요? 네, 차렷 인사. 아마 오늘 기생충으로 하는 여러분들 관객들 만나는 거의 마지막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감독님 먼저 모든 이 기생충에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는 너무 옛날 일 같죠, 감독님? 깐이라는 거. 예, 과거사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개봉도 했고 이제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배우분들 저희 이 검은 상자를 저희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송강 배우님부터 이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말 반갑고요. 지금 봉준호 감독께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제를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열심히 좋은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큰 영광된 어떤 순간을 또 이렇게 느끼고 이런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영화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또 생각하고 또 감정이랄까 감흥이랄까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이제 개봉을 한 지가 이제 이틀 됐는데 여러분들 반응,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들을 제일 궁금해하고 또 정말 긴장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극장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좀 현실감이 좀 없긴 한데 그 벅참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시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식입니다. 전까지 소개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재밌게 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정역을 맡은 박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저도 빨리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좀 이따 또 봬요. 네, 안녕하세요. 충숙역의 장혜진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번 깐에 갔다 오셔서 별명 부자가 돼서 오셨던데 봉도르를 비롯해서 황금 복려상 충무봉이 되셨던데 충무김밥 드시고 싶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쑥스럽습니다. 이제 봉태일이라는 그 과거의 별명에서 이제 새로운 별명으로 새로운 봉준호로 태어나신 느낌입니다. 상을 받은 것은 무척 기쁜 일인데 그냥 받은 날 하루만 즐거워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계속 시나리오를 썼었고요. 다음 시나리오요? 네, 쓰고 있습니다. 예,
경력의 마지막이 아니라 경력의 시작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방금 영화를 보셨지만 이렇게 이 영화에 약간 뿜어내는 에너지나 파괴력은 대부분 우리 다 배우분들로부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과 일해볼 기회가 또 있을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배우님들 이렇게 와 계시니까 배우님들께 많은 질문과 대화가 이렇게 집중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뭐 배우 연구소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배우에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외받는 느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단어가 있죠. 바로 계획인데요. 영화를 찍기 전에 각각들이 배우분들도 감독님도 세우셨던 어떤 계획이 있을 테고 이 영화를 끝내고 났을 때 맞아 떨어졌던 계획 혹은 절대로 계획대로 안 됐던 계획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송강호 배우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렵습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가 얘기하셔야죠. 누가 하겠어요? 모범을 보여주세요. 저희들은 계획대로 안 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다 계획대로 된 것 같아요. 세우셨던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사실은 네. 무계획이었죠. 아, 노플랜. 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뭐 이 영화가 진짜 뭐 간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라 또 영화제 자체의 출품 경쟁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열정력 있는 어떤 여러분들하고 만남들이 이제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영화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듯이 이제 기택의 어떤 마음이 약간 이제 자조적이고 좀 자괴감 같은 느낌에서 이제 참 슬픈 대사죠. 아들에게 계획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저희들 주변에 이렇게 주변 속에서 이제 그 기택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참 슬프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배우분들 혹시 있으세요? 이 영화 들어가기 전에 난 좀 이런 계획 세웠었다. 하지만 이성규 배우님, 저 한번 쳐다보셨던 걸로. 아니 저는 뭐 계획이라기보다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김준호 감독님의 작업이라 너무 좀 염려가 됐던 거예요. 염려. 제가 출연하는 게 혹시 작품이 이질감을 주지 않을까? 잘 녹아날까? 뭐 그런 좀 염려 우려가 좀 많았는데 들어오니까 감독님이 너무 계획과 설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약간 패키지 여행을 하는 것처럼 아무 계획 없이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박소담 배우님, 사실 도대체 이 집안에 어떤 DNA가 흐르길래 이렇게까지 사실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처럼 사기를 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굉장히 준비된 느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처음에 과연 왜 기정이는 이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문 같은 건 안 가지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감독님께서 시나리오상에 너무 잘 써주셔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기정이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저희 가족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사랑이 가득하고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그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 사장님께서 커피잔을 들고 그렇게 테스트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그렇죠. 코너링이 네, 되게 저희 좋잖아요. 아버지 정말 운전 잘하시거든요. 네. 저는 그 아버지의 운전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사기가 아닌 거죠. 원래 다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네. 미술에 대한 어떤 실력이 있었으니까 또 이런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근거로 한 어쨌든 그런 추천이었다는 사실이었군요. 이 두 충숙과 기택의 관계가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부는 보면 나이 차이도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거의 반말을 쓰고 실제로 헤게모니상으로 보자면 조금 더 우위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해머 던지기를 하시던 이 여성분이 어떻게 이 남자를 만나서 이런 가정을 이루었을까에 대한 궁금함도 생기더라고요. 감독님?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 크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사 같은 거 미리 막 작성해보고 이러진 않는데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하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남편을 제압할 수 있다. 이 아내는 첫 장면부터 발로 툭툭 차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고 지나가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되게 자연스럽게 술술술 풀어지더라고요. 클라이막스에서는 또 우리 장혜진님이 거의 액션 배우 같은 막 도끼였나? 도끼 들고 달려가고 막 그러죠. 네. 멋지더라고요. 칸 영화제에서는 이렇게 탁 치는 순간에 그래서 지하로 떨어지는 순간에 박수가 터져 나왔었던. 네. 문광님에게 너무 슬픈 그 장면에서 굉장히 큰 박수가 나왔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영앤 심플하신 사모님. 이 영화에서 등장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었거든요. 네. 자고 있다. 그것도 뭐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대낮에 낮에서 바깥에서 자고 있는 그런. 은근히 많이 자고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많이 자죠. 나중에 보면 문광 씨도 자고 있고. 네. 남편 기다리다가도 그 비싼 침대에서 네. 실컷 입고 자고 있고. 네. 첫 등장부터 저는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왜 이런 등장이어야 할까에 대한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여자여서 너무 좋다. 우리 케빈 쌤은 보면 네, 케빈 쌤이. 처음에 이제 그 창간 수업을 진행하는 순간에 이제 기세를 몰아가는 이 장면에 네. 정말 그 관객들도 물론 앞에 다해도 그랬겠지만 관객들도 완전 여기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같은 거를 받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긴 대사이고 가장 오랫동안 혼자서 카메라를 닫게 된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준비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사실 제일 제가 또 말을 좀 잘 못해서 제 기억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좀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에게 아까 이제 소담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우도 되게 부족한 친구가 아니라 약간 제가 봤을 땐 좀 실전에 약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좀 그거를 다혜한테 좀 더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공부하는 법을 이렇게 좀 이렇게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제시가 선생님이 장미꽃이라면 다혜는 뭐였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은 테이크를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단어들을 제가 거기다 써가지고 진짜요? 예. 근데 사실 그걸 이제 뭔가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 건 뭔가요? 네? 기억나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제 저희 소금팀 누나한테 그거 좀 확인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네. 너무 많은 테이크를 가서 사실은 다혜는 무엇인지가 잘 모르고. 네.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는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이 영화에 처음 보자마자 포스터가 굉장히 강렬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카스님께서도 패러디를 하기도 하셨던데 맥주 광고 같은 데서도 패러디를 하기도 했었던데 이제 감독님 포스터에 대해서 이건 김상만 감독님이 만드신 거니까 사실은 이 눈을 가리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수재민 대피소에서 기택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 노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눈을 가리고 있죠 이렇게. 근데 그때 아마 영화를 통틀어서 기택이 가장 솔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들 자체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 대사에 대해서는 사실 뭐 현장에서 저가 이제 강호 형님과 저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막 나누고 그런 편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 나가는 타입인데 그 씬의 그 대사만큼은 저나 형님이나 따로 식사하면서 따로 얘기도 나누고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시나리오에 없었던 대사인데 마지막 수정할 때 그거를 추가로 써서 선배님들한테 드렸고 그리고 이 가리는 거 이것도 이제 제가 콘티에 그거를 그려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선배님도 이 자세를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입만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 그렇죠. 상태에서 약간 좀 무시무시한 말을 사실 그 아들한테 할 만한 얘기의 말은 아닌데 드디어 이제 기택의 속내가 드러나는 분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장면 찍었을 때 이렇게 저도 긴장이라기보다도 뭐랄까 되게 차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송강호 배우님은 이 장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든 나라를 팔아먹든 다 상관없다 이 말인지 뭐 이 대사였었는데요. 늦게 이 대사가 만들어지고 또 이 대사를 또 연기하셨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택이라는 인물이 이제 우리의 어떤 자화상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무능하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그렇게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어떤 사람이지만 사실은 뭐 나름 카스테라도 해보고 또 발레도 뛰어보고 대만 카스테라 무슨 잘못인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열심히 나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나 이 환경이라는 것이 사회 구조라는 것이 녹록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퇴색되고 그런 어떤 자조와 자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분노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으나 뭔가 어떤 허무한 어떤 그 현대인의 어떤 무기력한 어떤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정말 그때 눈을 이렇게 다시 딱 내리자마자 다시 아들한테 대하는 태도에서는 확 스위칭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 순간에 이 영화에서 사실 막 엄청난 방식의 드라마틱한 연기를 뒷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 어떤 내공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박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라고 봐야지라는 이 뉘앙스가 굉장히 묘했거든요. 결혼을 했습니다. 천연 총각들은 모르지라고 봉준호 감독님께서 마이크를 내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도 사랑하죠. 사랑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은 박 사장 자체가 아까 그래도 사랑한다 혹은 아니면 이런 미묘한 방식으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얄밉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그 강압적이기도 하고 한 그런 것들의 그 선을 타고 있는 그 선을 넘지 않은 걸 바라면서 동시에 본인도 굉장히 선을 타고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등장 횟수도 많지 않고 처음에 그렇죠. 어떤 사건 중심에 이렇게 휩싸이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컵 들고 그 커피잔 코너링 할 때 있던 게 대본에 없던 거였는데 홈피를 보니까 감독님이 그걸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거의 첫 장면이었는데 그거 찍으니까 모든 게 다 표현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했습니다. 생각 없이라뇨. 장혜진 배우님, 그 바퀴벌레 얘기가 나오자마자 충숙하고 기택이 멱살을 잡고 이렇게 네. 대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이 나중에 장난처럼 그냥 얘기가 되긴 하지만 그 순간 충숙의 표정은 뭐랄까 되게 울고 있는 듯한 느낌, 분노, 살벌한 느낌 같은 게 들었는데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가 사실은 배우한테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건 따로 감독님한테 받지 않고 그냥 저 혼자 했던 거 그냥 얘기해도 될까요? 정말 살기를 느꼈어요. 아늑하잖아 라는 말이 너무나도 꽂혀서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별건가? 라고 했을 때 너무 그동안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그래도 잘 보도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배신감이 느꼈다고나 할까? 여기서 더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보금자리를 만들려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뭔가 멈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화가 나. 애들한테 대한 미안함과 남편에 대한 그 무능함이 그 한순간에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웃으면서 모든 걸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정말 살기를 느끼긴 했었어요. 정말 저도 살기를 느끼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 앞에 살기를 받으셨어요? 배우님은?
네. 집중 좀 해주세요. 저는 저렇게까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되게 기태기 같네요. 네, 왜냐하면은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기택과 충숙은 네. 뭐 이렇게 그게 부부 싸움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뭐 힘든 세상 이렇게 싸울 때도 있고 또 뭐 어떨 때는 뭐 언제 그러냐처럼 그런 막 보듬고 또 이렇게 또 낄낄거리고 그렇게 살아온 낙천적인 면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하지- 뭐 충숙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태도가 되게 가정법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그 장면에서 바퀴벌레라는 말이 나왔을 때 기태에게 눈이 확 처음으로 돌게 된 순간이라서 사실 그렇게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그 역할도 그 순간 영화 안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첫 단계 아닌가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클라이맥스에서의 어떤 국면 전환 같은 것들은 이게 준비되고 분노하고 뭐 복수하고 이런 범죄의 어떤 느낌보다는 켜켜이 쌓여왔던 어떤 쌓여가지고 왔던 어떤 그 기택의 어떤 자존감 그것이 붕괴가 됐을 때의 어떤 우발적인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 영화의 궁극적으로 이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인간에 대한 예의, 자존감, 이건 감독님 말씀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제 기택을 통해 가지고 그 붕괴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바퀴벌레의 어떤 가정에서의 또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격하게 다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예. 결국은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게 뭐 아시겠지만 그 밑에 누워서 이렇게 자식들과 그 자기 냄새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의 어떤 이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같이 두 분 한번 이거 좀 시연 한번 해주실까요? 제시카 오랜만에 두 분이 과 선배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예. 둘, 셋, 넷.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그는 이사초. 그는 이사촌. 네, 그는 이사촌. 사실 이게 독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최우식, 박소담 배우 또래가 바로 떠올릴 만한 그런 음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많이 익숙한 느낌이에요. 꽤 나이가 있어요. 여기에 이 음을 붙인 거는 감독님의 원래 처음부터 아이디어셨나요? 네. 예, 시나리오에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2절, 3절도 있어요. 아 진짜요? 찍진 않았죠. 처음 원래 엄청 긴 가사가 있었어요. 찍지는 않고 되게 영역을 확장하고 또 지키러 가는 어떤 출정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신라 장군 이사부가 지하에서 웃는다고 가사가 있어서 되게 스포일러 같다는 생각도 좀 지하라는 대사가 있어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이제 약간 이제 두 사람 자체가 굉장히 팀을 이루어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정이랑 기우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믿음의 벨트 같은 것들이 생기는 어떤 순간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두 사람 사이에. 일단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대사가 그 노래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노래를 그 음이 저도 좀 재밌기도 했었고 이 단어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외웠었는데 막상 오빠와 눈을 마주보고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NG가 나기도 했었어요. 저의 제가 혼자 연습하던 걸 이렇게 저의 친오빠와 눈을 마주보며 한다는 게 이들의 이 철저한 연습과 정말 저희 둘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가 상상이 되면서 네. 이 둘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를 보면서 너무 진지하게 그걸 읊어가지고 오빠가 계속 앞에서 자꾸 실룩실룩거려가지고 네 그랬었죠. 네. 최우식 배우님은 함께 또 박소담 네. 배우랑 네. 연기해 나가면서 네. 어떤 점점점 믿음이 생겨나가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 봤을 때 워낙 서로 닮은 거를 이제 그때 느끼고 현장에서 되게 서로 진짜 현실 남매처럼 티격태격 장난도 치고 제가 좀 약간 손이 좀 많이 가는 손이 좀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어떤 네, 면에서요?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좀 많이 수습 담당. 네,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되게 영혼의 짝이네요, 정말.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은 편이에요. 네, 아까는 이제 굉장히 그 말을 잘하고 무대 인사할 때는 좀 그래도 네. 얘기를 좀 잘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조명도 막 있고 막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긴장이 돼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들어오는데 감독님께서 최우식 배우의 등을 이렇게 긁어주고 계신 걸 제가 처음 본 풍경이었어요. 되게 기괴한 풍경이었는데 등주만 보여드려요. 되게 이 등이 뭔가 긁고 있어요. 의상 좀 보여드려요. 좀 보여주세요 한번. 옷을 일어나세요. 등을 긁을 수밖에 건조를 없는 잘못해가지고 네. 아 그게 아까 올린 게 아니었어요? 예 원래 좀 예. 의상 자체가 그렇게 보면 긁고 싶어지지 않나. 아 그러네요 네. 정말. PP들만 입는 건데 네.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조현정 배우님, 사실 이 남편이 실제로 보면 이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방식으로 치면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아주 강압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데 여기서 교수용 당할지도 모르고 능지처참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순간이라는 게 이들의 관계 안에서 어쩜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어떤 순간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셨던 부분이 저 있었나요? 혼자는 생각으로는 그 집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가끔 뭐 집에 있을 때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고 폭발하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그런 무서운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집안에서 그런 게 없었지만 남자들이 일할 때 막 본인도 모르게 확 이렇게 돌면 무섭잖아요. 네네. 내가 모르던 그런 무서운 모습 뭐 그런 걸 좀 저는 생각하면서 했어요. 좋게 생각했죠, 오빠. 박 사장님. 박 사장님은 가정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원래 대본에 말투가 약간은 더 좀 딱딱했잖아요. 네. 저희 첫 촬영하기 전에 딱 들어가기 10분 전에 갑자기 우리 뭐 이렇게 대학교 동창이고 한테 좀 말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아 대학교 동창인가요 두 분? 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좀 편하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약간 솔직히 좀 바뀌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나 혹은 아니면 뭐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잣집에 지금 성공한 남자들의 어떤 전형 같은 걸 별로 따르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주는 느낌 같은 것들도 사실은 오랜 시간 많이 놀았던 아버지니까 나오는 어떤 포스 같은 거. 저는 그것 또한 굉장히 강박이 있는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주위 사람들 나를 어떻게 젠틀하고 좋게 보는지에 대한 강박이 되게 심한 인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도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있네요. 아 정말 아 감독님 이런 모습에서 조여정 배우한테 반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연교의 어떤 맑음이죠. 그쵸. 연교가 사실 되게 총명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남을 너무 잘 믿는 게 문제죠. 그리고 남편도 믿는 거고. 그리고 이성규 씨 캐릭터도 사실은 사람을 대놓고 윽박지르거나 압박하지 않는데 뒤로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갈구잖아요. 그리고 아까 커피잔 들고 있는 거. 그쵸.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전혀 가부장적이거나 마초적이지 않은데 은근하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팬티 들고 왔을 때도 이렇게 마치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문책하듯이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묘한 긴장감을 이 두 분이 잘 이렇게 알아서 잘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인 케빈 선생님께서 가르쳐주는 단어가 프리텐드이죠. 네. 이 프리텐드라는 게 사실은 어쩌면 이 기후를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혁이에 대한 네. 프리텐드 같은 네.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어쩌면 이 박 사장네 집에 들어와 있는 동안의 우식 씨, 그러니까 이 기후의 행동들은 머릿속으로 계속
나중에는 그게 대사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네. 이때 민혁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 아니었을까요? 그게 아마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민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제가 연기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기우를 생각하고 이제 연기를 했을 때는 사실 다혜한테 보여줬던 그러니까 뽀뽀하기 전까지 네. 그 기세 얘기하고 막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우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제시카 쌤 미모 얘기하고 이제 갑자기 그 친구랑 이렇게 됐을 때는 네, 장미꽃 얘기하고 이러세요. 네. 그때는 아마도 민혁이라면 이 상황에서 키스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어색하게 다가갔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게 되는데 아마 예 그때도 아마 민혁이라면 있지 않았을까. 송하우 의원님 뭐라고요? 오늘 제 최우식 씨 기세가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최고의 기세를 지금 발휘하고 있지 않나. 아까부터 집에서 오늘 리허설을 하다 온 거거든요. 마이크 잡으신 김에 여기 그 최우식 군이 최우식 군이 그 송강호 배우님에게 연기를 가르치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연기를 가르치는 최우식이란 배우를 보면서 송강호란 배우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 장면이 좀 이게 좀 유쾌한 웃음이 이렇게 촬영장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지켜보는 뒤에 이렇게 그 우리 스태프분들도 많이 웃었던 것 같고. 네. 그걸 뭐 이렇게 막 특별히 저랑 재우식 씨가 막 웃겨서 웃는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예,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 속에서지만 그래도 대배우 송강호 배우를 이렇게 연기 지도를 하셨다는 어떤 예. 소감? 뭐 연기였지만 그래도 감히 누가 진짜 선배님의 연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더듬으세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살짝 긴장되고 있습니다. 저 되게 재밌게 잘 촬영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막 너무 웃겨가지고 NG도 많이 났었고, 재밌었어요. 저는 취업하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필라이트만 먹다가 갑자기 삿포로를 먹는데 충숙만 필라이트를 먹고 있어요. 계속 충숙만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남은 거 처리하는 거지. 정말 남은 걸 먹는 엄마들의 마음이란. 네. 진짜 그런 뜻이었군요. 네. 저는 이제 충숙만이 이것에 지금 동요되지 않고 계속 이 삶을 잘 이렇게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같은 걸로 좀 남은 거 처리하고 삿포로 먹.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싼 거 많이 먹죠. 그렇군요. 봉준호 감독님에게 복숭아란? 복숭아 저 좋아하는데요. 네. 제 대학 동기 여학생 중에 네. 진짜 그 털이 1m만 와도 온몸이 그렇게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참 무식했지 우리가 그 동기생들이 MT 가서 그 누가 또 그 엘러지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걸 장난으로 복숭아를 누가 일부러 사와서 야! 이렇게 했던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그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니 그 오랜만에 다시 살인의 추억을 보니까 또 복숭아가 굉장히 슬픈 과일이 그건 너무 뭐 끔찍한 실제 에피소드라 네, 이 자리에서 네, 네. 얘기하기 좀 꺼려지긴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 네. 복숭아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었던 건데 감독님이 잘 드신다는 거죠? 저는 좋아합니다. 이 지하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속에서는 사실 힘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채집해서 그 안으로 숨기는 공간이었죠. 뭐 보일러 김씨 같은 경우도 막 온갖 군데서 다 가져와가지고 밑에다가 숨기고 괴물 안에서도 어쨌든 자기가 잡아온 인질들을 그 안으로 넣는 공간이었다면 이 영화 속에서 지하실은 사실 주체가 바뀐 느낌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 원래 잡혀갔어야 될 존재들이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하 공간을 지금까지 아주 사랑해 왔었던 봉준호 감독이지만 이 지하 공간을 바라보는 느낌이 굉장히 바뀐 영화가 아닐까. 뭐 지하 공간이 제 영화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이번이 특히 더 슬픈 지하실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2층 또 두 번째 구조로 또 되어 있고요. 네. 더 안으로 들어가고. 거의 멀쩡한 우리 같은 똑같은 이제 존엄성을 가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유령으로 취급되는 공간이잖아요. 근세라는 인물이 이제 유령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 실제 유령처럼 찍혀진 장면도 하나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장소를 또 이제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김택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슬픔이 있는데 이제 또 뭐 원래 주인공들은 또 지하는 아니고 반지하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반지하라는 느낌이 아직은 지상이라고 믿고 싶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까딱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이제 진짜 지하가 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과 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인 거에서 반지하 지하 통틀어서 어떤 슬픔이 있는데 또 본인들끼리 그런 대화를 하는 게 또 있어요. 근세랑 김택의 대사에서 뭐 이런 데서도 사라지나 그러면 땅 밑에 사는 게 한둘이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지하도 다뭐 지하인데 그래서 좀 되게 슬픈 태어난 것 지하실인 같기도 것 하고 같아요. 뭐, 네,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 되게 슬픈 지하실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저는 기생충을 귀가의 영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던 게 봉준호 감독이 지금까지 찍어왔었던 영화들에서 걔도 집을 나가고 뭐 괴물에 잡혀서 아이도 집을 나가게 되고 뭐 아들은 잡혀서 또 집을 나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 다 집을 나가고 집 밖에서 돌고 그 추운 데서 열차는 계속 뺑뺑 돌고 있고 돼지 잡으러 미국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이다가 그래서 사실 살인의 추억에서도 링겔 맞는 장면도 보통 이제 집에서 맞을 것 같은 장면을 그런 바깥에서 나무 밑에서 링겔을 맞고 근데 처음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 이름들에 대한 얘기들을 뭐 기자와 충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기택이란 이름의 이 택자는 집에 대한 이름에서 나온 건 혹시 아닌지. 진짜 그렇네요. 아니에요? 아, 이후 인터뷰가 더 있으면 그거 되게 인용하고 싶은데 인터뷰가 다 끝나서 그 생각은 못했네. 아깝다. 저는 사실 과거 어떤 80년대 실존했던 정치인을 떠올리면서 되게 허허실실했던 정치인 한 분 계셨는데 네. 강원 선배님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희 연식의 분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택에 대한 그런 생각은 못했네요. 근데 지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영화 내용적인 거라면 또 감독님의 바깥쪽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그 마더 이후에는 계속 바깥으로 그러니까 해외의 프로덕션 안에서 좀 일을 하시다가 다시금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찍으신 영화라서 이 영화 뭐 이미 보셨으니까 느끼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과 활기 그리고 집에 왔다는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같은 모국어를 쓰는 우리 배우 근데 또 너무 엄청나게 뛰어난 또 배우분들이라 저는 되게 신났죠. 예. 저는 그저 그냥 모니터 근처를 어슬렁거리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즐거웠었어요. 이분들 연기를 현장에서 저가 제일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여러분들이 못 본 테이크도 나는 다 봤지. 저희가 못 본 테이크 중에서 감독님 가장 짜릿하고 즐거웠던 테이크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찍은 뭐 테이크 이전에 이제 씬이나 시퀀스 중에 이제 찍은 것들을 대부분 영화에 쓰고 많이 삭제된 건 없는데 일부 재밌는 시퀀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DVD와 블루레이로 여러분 찾아뵈려고 합니다. 감독님 진짜 엄청나신 분이시네요, 진짜. 봉준호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님이 우리 항상 봉송 커플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되게 황금 종려상도 봉송해 오시고 되게 그런 아름다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괴물 설국열차 기생충까지 이어지는 마지막에 깐에서의 되게 벅찬 포옹을 하시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일종의 동행이 아닐까 이런 느낌을 오늘 좀 되시는 것 같아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님으로서는 이제 설국 그 이후에 또 뭐 영화들을 찍고 돌아오셔서 두 분이 다시금 작업을 하시는 게 한 6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 사이에 송강호 배우는 관상, 변호인, 뭐 사도, 밀정, 택시운전사, 마야강 또 그렇게 많은 작품을 또 그 사이에 찍으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이 배우의
더욱더 또 놀라워졌던 지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배우님도 당연히 봉준호 감독에게서 새롭게 또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6년 동안 또 준비했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 같은 것들 얘기해 주세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아니요, 그 사실 이제 뭐 앞서 인터뷰에도 많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제가 출연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 첫 작품 프란다스에게부터 봉준호 감독께서 한 20여 년, 한 20년 동안 쭉 어떤 견지해왔던 사회에 대한 통찰 그리고 미래, 우리 삶에 대한 비전,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집요함 이런 모든 어떤 큰 리얼리즘의 어떤 마지막 정점의 어떤 선다 이 기생충이 예, 시나리오부터 그 과정 또한 그랬고 그 자신감과 또 결과 또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으로 그 대단한 어떤 그 산맥을 넘어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하고야만은 끝까지 좀 유지를 한번 그런 거장의 어떤 그 20년의 굴곡진 되게 진심 아니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웃으시니까 자꾸. 굴곡진 어떤 거의 여정을 지자체 느낌이네. 아까 정치인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예, 조여정 씨 계시지만 이 여정을 바라보는 야 이거는 좀 되시네요. 너무 기뻤고 감동적이었고 벅찼죠. 예, 말은 안 해도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걸 그냥 목도를 하는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그 긴 1년여의 어떤 긴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이제 그 간에서의 그 행동들이 네. 얼마나 그게 두 분 결혼하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기생충 시나리오를 먼저 보셨어요?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라고 들으셨어요? 오히려? 늘 이제 봉 감독님은 이제 그걸 뭐 시나리오 딱 써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이런 거보다도 아주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얘기를 이렇게 해 오시면서 결국에 이제 시나리오를 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죠. 네. 감독님은 네. 저는 좀 더 이제 약간 어린애 같은 유치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네. 제가 또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이게 좀 유치한 욕심 같은 거, 질투심 이런 게 많아서 감독이나 배우분들이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나랑 같이 일한 배우의 최고작이 내 작품이었으면 하는 그런 약간 유치한 욕심이 있잖아요. 배우분들은 또 저 감독 영화 중에 최고작이 내가 주인공이었는 영화였으면 하는 약간 좀 유치한 마음이지만 솔직히 그런 게 없진 않거든요. 그럼 제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호 그 유치한 관점에서 이제 강호 선배를 봤을 때 그 6개의 작품을 강호 선배님은 뭐 이창동, 김지훈, 박찬호 이런 많은 거장분들과 일을 하시고 밀양, 뭐 박쥐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들 이제 그 틈바구니에서 제가 그치만 강호 형님의 대표작이 내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그러니까 집에서 막 이렇게 장난감을 입에 깨무는 그런 어린애처럼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대사 하나, 묘사 하나 잘하고 싶고 처음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이렇게 확 이런 게 어떤 매혹되는 장면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 들을 때 약간 들을 때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시겠어요 요즘. 근데 그 시상식 그 상 호명했을 때 이게 뼈 하나 딱 이렇게 제 가슴을 이렇게 치잖아요. 원래 손이 되게 세게 치시던데요? 나 갈비뼈가 골절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나중에 긴장 풀리고 나니까 여기 너무 아프더라고요. 본인 때리신지도 모르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기분 좋은 얼얼함이라고 마이크 내려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의외로 이게 고마움들 혹은 아니면 어떤 이 영화를 함께 했었던 즐거움들 같은 것들을 동료 배우들한테 얘기하기 좀 혹은 감독님한테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공식석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또 이렇게 이 작업이 행복했었는지 우리 충숙 씨부터. 제가 이 말만 하면 울어서 다들 긴장을 하세요. 한번 또 이제 마지막에 한번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서 들고 오늘 울지 않으려고 집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이 질문을 하시면 오늘 울지 않고 정말 제정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도 말을 이상하게 해서 정말 이분들과 같이 여기 안 계신 정은원이도 계시지만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저한테 너무 꿈 같은 일이었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연습을 했는데 울렁거리네. 사실 저는 저한테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어렸을 때는 상상을 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질 않길래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냥 열심히 가정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내로 살면서 연기를 좀 더 그냥 즐겁게 재밌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던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고 저거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곳에 있는 건가 봐 그런 바라만 보고 재밌게 즐겁게 하다 보면 나 스스로 행복해지니까 하고 위안을 하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감독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 놀랍기도 했고 사실은 감독님하고 그 전에 오래전에 인연이 있긴 했지만 감독님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있었고 그쵸. 그래서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지금에 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누구는 일찍 왔고 크게 왔고 누구는 늦게 왔고 조금 왔는데 혜진 씨는 이제 늦게 자기의 길을 찾을 시간이 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힘이 됐었고 또 강호 선배님도 옆에 계시지만 정말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좋은 말씀을 미치겠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때로는 아빠 같고 그리고 큰오빠 대신 제 큰오빠가 돼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든든하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말해라. 큰오빠가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니? 감독님 작은 오빠가 있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겠니? 그러시니까 졸지에 삼남매가 돼버렸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이성균 씨는 사실 제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어떻게 연기의 열정을 꿈꿔왔는지 포기했는지 많은 것들을 옆에서 봤죠. 알고 있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같이 작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혜진아 축하한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자기도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눈물이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그 말이 너무 고마웠고 기뻤고 그래서 잘하자 너 잘해 임마 이러는데 저도 좋게 말해야 되는데 너나 잘해 이래버려가지고 그게 두고두고 미안해서 계속 미안하게 사과를 오늘 사과 많이 하시면 되죠 서로. 사과 이미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이 돼준 친구고 현장에서도 제가 부족한 거 잘 모를 때 정말 와서 툴툴툴 그거 안 해도 돼 이건 하면 돼 그냥 툭 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 남들 모르게 많이 도와줬고 우리 여정 씨는 원체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친구라 제가 좀 힘들어할 때 정말 조근조근 언니 그런 거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연결처럼. 네네 정말 우리 방에서 정말 머리를 사과 머리를 묶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날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이 됐었고 우리 우식군과 소담양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나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른다. 그러니 나 좀 도와달라 했더니 저희도 몰라요 같이 잘해요 그러면서 셋이서 껴안고 뭔가 잘하자 이래서 그때부터 이미 뭐 이 두 친구에게는 제가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정은이 언니 이정은 배우께서는 정말 큰언니 같으세요. 제 일상생활과 배우 생활에서 사실 롤모델이 되시는 언니거든요. 그 언니가 하나하나 조언을 줄 때 특히 이번에 깐느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언니랑 나란히 앉았을 때 언니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쉬지도 않고 나눴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제 이상한 얘기도 막 해가지고 언니가 너는 또라이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 배우해도 되겠구나. 너무 길게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할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장혜진 배우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고 잘한 것 같아요. 생각보니 뭐 어떤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저렇게 또 얘기를 하시나요? 큰오빠 아까 제가 했던 그 질문을 순서대로 하지 말고 이번 송강호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이렇게 같이 네. 아이 뭐저 장혜진 씨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굳이 뭐 또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소담 씨나 혜진 씨 같은 경우 미량엔 잠시 나가서 소담 씨는 사도라는 영화에서 지금 너무 짧은 만남이었고 그렇죠. 그럼 그걸 빼면은 다 이제 처음 해보는 그런 어떤 이 긴장감 그리고 설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했던 현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동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담 배우님한테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연기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특히나 이렇게 영화를 시작한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런 작품을 만나고 또 이런 분들을 만난 게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검은 서재들로 인해서 너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그로 인한 부담감과 앞으로 또 뭘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에 대한 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의 시기를 그런 기간들 좀 지나고 이제는 정말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떠한 작품에 들어가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과 그리고 좀 많이 보고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그만큼 조금은 제 스스로도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정말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감독님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강호 선배님의 딸 역할로 나온다고 들어서 너무나 욕심이 났었고 28의 박소담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을 만났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하는 내내 정말 행복했고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될지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많은 분들, 이런 언니 오빠들이 생겨서 너무나 좋고 되게 그 무엇보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되게 많이 행복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도 기자님들이 저한테 계속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요즘 정말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두들 너무 사랑합니다. 이성규 배우님한테도 좀 들어볼까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감독님하고 선배님 처음 만날 때가 칸에 갔을 때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때 어쩌면 꿈꿔왔던 일이 벌어진 거라. 처음 만나셔서 뭐 하셨어요? 술 먹었죠. 네. 되게 빨리 좀 취했고 긴장하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의 1년 동안의 일이 좀 믿기지가 않고 너무나 이렇게 갈구해왔던 작품인데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과연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될 것인가는 또 자기 반성?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배우분들 부러워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이분들과 함께 한 그 벅참이 지금 좀 약간은 저는 너무 좀 누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누리세요. 힘들 때 네? 누리세요. 힘들 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한테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인성 배우님이 너무 멋진
사람이자 되게 멋진 배우라고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또 이 작품을 보면서 확실히 더욱더 감독님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조용. 네, 네. 이 작품 본인에게 또 아마 연기하는 배우의 인생 안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또 가지게 되는 작품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런 동료들에게 또 못했던 말 이 자리를 통해서 해주시기 저는 조금 표현을 하는 성격인 것 같긴 해서 평소에도 많이 하셨군요. 아닌가? 평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표현을 좀 되게 연교 같네요 정말. 좋다는 표현을 좀 못 감추는 스타일이어서 계속 떠들어요. 좋다고. 그래서 못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작품이 끝나고 나서 허하지 않았던 이제 이게 처음이었어서 그게 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다 이렇게 소모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대부분이라서 채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끝났는데 뭐 아직 작품을 한 것 같지도 않은 오히려 하기 전보다 더 꽉 차 있는 느낌? 굉장히 신기한 기분이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가 좀 약간 두려운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좀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뭔가 행복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행복하다는 말을 뱉어버리면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시작을 하고 작품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표현이 다 안 될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되는 최우식 씨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감독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진짜 네, 너무 정말 저는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갑자기 더 카메라가 더 보이네. 너무 이제 기세야 기세. 네, 큰일 났다. 이제 너무 이제 진짜 예, 숨이 안 쉬어졌네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랑 같이 함께 해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결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 그것보다 저희 과정이 더 행복했던 영화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즐기면서 하다 보니 저도 약간 정말 계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계획이 중요한가요? 그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계획하는 것 다른 배우가 어떤 배우가 네. 되는 게 목표라기보다 그냥 다음도 또 이렇게 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을 잘 들었군요. 노플랜으로.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조금 있으면 이제 뭔가 기생충이라는 이제 이런 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게 좀 다가오는 게 좀 벌써부터 아쉬워요. 다시 돌아왔다고 옆에서 송강 선배님께서 원래 제가 먼저 해야 이게 되는데 제가 끝에 해가지고 네. 아니, 사실 약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시켜보긴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훌쩍 갔는데 거의 딱 한 분만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즐거웠네요. 저 혼자. 한 분, 송강 배우님 한 분만. 아, 네. 잠시만요. 마이크가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담 배우님께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영화가 이제 한 가족이 마치 신데렐라 그 마차를 탄 그런 스토리였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님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우아하신 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연기를 위해서 낮춰야 되는 그런 경우로 저는 보면서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배우님들, 특히 이제 젊은 여자 배우님들이 이런 연기를 하실 때는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런 배역을
소화하셔야 할 때 죄송해요. 약간 저희가 좀 짧게 좀.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멘붕이 오거나 아, 예, 그 힘든 네. 부분이 있다고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박소담 배우님께서도 예, 그 비가 오는 날 예, 수재민이 되고 그런 씬을 찍으셨을 때 그런 좀 어려움이 혹시 있으셨는지 예,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비가 오는 장면을 찍을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를 위해서 컷이 되자마자 담요를 들고 뛰어와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찍었던 부분이어서 저는 그렇게 저희가 너무 많이 케어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었고요. 물론 춥기는 했었죠. 하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까 제가 기생충이 집으로 돌아오는 영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깐에서 받은 이 황금종려상 자체가 그냥 봉준호 감독이나 혹은 여기 있는 배우들의 어떤 경력의 하이라이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홈런이라고 하잖아요. 홈런 날리시고 다시금 돌아오셔서 이제 다시 타자가 되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가장 지금 또 기대되는 시점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받으면서 저희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오늘 뭐 이 뜨거운 금요일에 이렇게 극장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기억에 이제 영화 좀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가 됐으면 하고 특히 우리 이 배우분들의 표정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이 배우분들의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기억 속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들 함께 해주시고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기생충으로 뜨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되게 잘하다가 갑자기 끝에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영화 진짜 행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오랜 시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얼굴들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이 영화가 기분 좋은 선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게 빈자리가 없이 이렇게 전부 남아 계셔가지고 어떤 이 영화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가족에 대한 얘기고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 영화가.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이 사회를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 함께 정말 한 분도 거의 자리를 떠나시지 않고 자리해주신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리해주신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께 큰 박수 치면서 오늘 자리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